인간공학 수업 첫 번째 토픽은 바로 Physical Ergonomics고요. Physical Ergonomics에는 크게 또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Biomechanics, 하나는 Anthropometry. 물론 더 다양한 그런 토픽들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먼저는 Biomechanics. Biomechanics는 우리말로는 생체역학이라고 하는데 인체역학이라고도 하고요. 결국은 우리 인간이 가진 생체 시스템들, 예를 들어서 소화계, 무슨 계라고 하면은 그게 시스템이죠. 또 뉴럴 시스템이 있어요. 신경계, 또 심혈관계, 심장에서 피를 분출하면은 피가 이렇게 온 몸을 돌죠. 심혈관계통. 그런 계 중에도 근골격계가 있습니다. 근골격계는 사람의 뼈가 있고 뼈에는 근육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근육이 뼈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결국 우리 자세와 우리 활동을 이 근골격계가 담당을 하게 되는데, 자세가 좋은 자세라는 게 뭐죠? 허리가 곧게 펴지고 거북목이 아니라 또 좋은 자세를 취하고, 이런 것들이 좋은 자세죠. 이 자세가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하죠. 산업에서는 이렇게 꾸부정한 자세로 일을 계속 한다든지, 혹은 무거운 걸 들어서 허리가 막 다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자세 혹은 또 힘을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따라 연관이 됩니다. 자세랑 힘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무거운 걸 들 때는 허리를 굽혀서 드는 게 아니라 무릎을 굽혀서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허리를 펴고 위로 올려서 드는 것이 허리에 무리가 덜 가는 거죠. 허리로 펴는 동시에 무릎도 펴고 골반도 접었다가 펴고, 그런 식으로 힘을 분산을 시키는 거예요. 무릎과 발목과 골반과 허리에 힘을 분산을 시켜서 골고루 그쪽에 있는 근육들을 같이 쓰면서 힘을 내야지 덜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허리만 숙여서 무거운 걸 들면 모든 힘이 허리에다가 집중이 되기 때문에 허리에 힘이 집중이 되면서 허리가 다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바로 바이오메카닉스, 혹은 근골격계와 관련된 인간공학의 역할이죠. 연구는 많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레귤레이션이 많이 생겼죠. 가이드라인이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무거운 걸 들 때는 몇 킬로 이상 들면 안 되고 앉아서 좋은 자세를 취해서 들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생겼죠. 이런 자세와 안전에 대해서는 두 번째 시간에 많이 나올 거고, 첫 번째 시간에는 근골격계, 근육의 움직임과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다뤘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근육의 움직임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일렉트로마이오그래프, 근전도라고 해요. 사람도 사실은 그렇게 센 전기는 아니지만 전기가 계속 생성이 돼요. 우리 사람의 인체 활동을 하면서. 일단은 심장이 뛰잖아요. 심장이 뛸 때 전기 신호가 나와요. 근육이 움직일 때도 전기 신호가 나와요. 이렇게 그 전기 신호가 아주 약해요. 전기 뱀장어처럼 그런 강한 신호가 아니라 아주 약한 신호라서 못 느껴요. 그런데 일렉트로드라고 하는 센서를 붙여가지고 전기 신호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육을 움직일 때 그 전기 신호가 나오는 걸 측정해서 근육이 얼마나 움직였는지도 알 수 있고, 또 이 전기 신호에 뭘 담고 있냐면은 이 근육이 지금 피로한 상태인지 혹은 지금 활성화된 상태인지 건강한 상태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면서 여기 붙여놓고 일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지금 근육을 많이 써서 근육이 피로가 있는 전기를 뿜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신기하죠? 전기 신호에 근육의 활동성이 들어가 있다고요. 해석을 해보면은. 그래서 전기 신호를 가지고 다양한 걸 해볼 수가 있는데, 스포츠에서는 이 선수들의 기량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무조건 오래 달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운동을 할 때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보다 조금 더 해가면서 내 역량을 키워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양보다 너무 많이 해버리면 근육이 손상이 되죠. 이게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육통. 염증이 생기지 않고 잘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전기 신호를 측정해가면서 이 정도 되면 근육이 필요하구나, 쉬어줘야겠다. 근육을 쉬어주면은 또 근육이 또 이렇게 생생하게 되면 다시 또 운동을 하면 더 많은 운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근육이 더 탄탄해지고 근섬유가 발달하니까. 운동도 그렇게 하고요. 또 우리의 자세.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근육이 굳어요. 근육은 수축과 이완을 하는데, 수축이 되어 있는, 컨트랙션 되어 있는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근육은 이렇게 이런 근섬유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펴졌다가 좁아졌다가 하는 이런 형상인데, 이게 수축이 되어 있으면은 이게 잘 안 열려요. 근데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근육을 확 써버리면은 이게 파열이 됩니다. 뜯어져 버리는 거죠. 찢어진다고. 그러면 염증이 생기고 아파요. 그래서 스트레칭이 중요한 이유가, 평소에 이 펴졌다 굽어졌다는 수축과 이완 작용을 아주 윤활제를 발라놓은 것처럼 아주 잘 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스트레칭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도 폈다가 펴주는 거죠. 많이 펴줄수록 더 근육이 더 유연해지는 거예요. 수축과 이완할 수 있는 범위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근육이 뭉쳤다는 부분은 수축과 이완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 경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수축되어 있으니까. 거북목도 그런 거예요. 컴퓨터 이렇게 하다 보면 수축이 돼가지고 이렇게 자세가 틀어진 거죠.
근데 스트레칭을 하고 수축이 되면은 또 뭐가 문제냐면은 근육 그 뼈와 뼈 사이에 허리 같은 경우는 신경계가 지나는데 신경을 눌러요. 혹은 가운데 디스크라는 게 있는데 디스크가 눌려요. 그럼 디스크가 눌려서 삐져나온다든지 디스크가 파열이 되면은 그게 바로 디스크라는 거죠. 허리 디스크. 근데 그게 다 이렇게 누르는 이유가 근육이에요. 이쪽 뼈와 이쪽 뼈를 잡아주는 근육이 수축이 돼서 서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럼 누르면 아프죠. 제일 좋은 건 스트레칭입니다. 이걸 풀어주는 스트레칭 운동, 적절한 운동, 과격하지 않은 그걸 통해서 사람의 몸을 이렇게 풀어주면은 갑자기 돌발 상황에 피한다든지 어떻게 할 때 더 몸을 기민하게 피할 수가 있겠죠. 더 안전한 생활을 할 수가 있고 넘어지거나 사람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서 운동을 하고 스트레칭하는 사람들은 좀 덜 다칠 수 있고 그런데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과 연결이 되죠. 특별하게 산업에서는 어떤 한 자세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게 할 수가 있어요. 공장에서는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가 있고 우리 공장보다는 이제 오피스에서 더 많은 일을 하죠. 공장들은 컴퓨터가 로봇이 많이 일을 하고 사람들은 컴퓨터에서 일을 많이 하는데 컴퓨터에서 하다 보면은 항상 똑같은 자세로 일을 하죠. 학생들은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노트북이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노트북은 모니터랑 키보드가 붙어 있죠. 그리고 모니터가 좀 작아요. 밑에 있고 그러면은 손을 앞으로 뻗어서 멀리서 이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키보드가 있어가지고 내 키보드를 내 앞에 놓고 모니터를 저 앞에 놔둔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노트북은 특성상 거북목을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요. 키보드랑 화면이 붙어 있다 보니까 화면이 작다 보니까 잘 가까이 보려고 이렇게 해야 되고 키보드가 몸에서 멀다 보니까 이렇게 몸이 숙여지고 또 화면이 밑에 있다 보니까 계속 밑을 보게 되고 그래서 좋은 노트북을 사용하는 자세는 노트북을 밑에 책을 쌌던지 해서 저 멀리 두세요. 화면을 내 눈높이 앞에 맞춰놓고 이렇게 키보드를 내 앞에다가 별도의 키보드와 별도의 마우스를 가지고 사용하게 되면은 훨씬 더 좋습니다. 거북목을 예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틈틈하게 이렇게 자세를 풀어주고 이완시켜 줄 수 있는 노력을 습관적으로 해야 돼요. 자꾸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여하튼 이제 근육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자세랑 관련이 있고 자세는 결국 활동, 생산성, 뭐 일을 할 때 일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랑 관련이 있죠. 학생들 중에도 허리 통증을 말하는 학생들이 참 많아요. 보통 보면은 다 자세랑 관련이 있을 거고 그 자세는 노트북 사용이랑 많이 관련이 있어요. 노트북을 잘 쓰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쓰면은 자세가 펴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스트레칭을 해줘야 됩니다. 근육 신호가 그런 식으로 측정이 돼서 근육을 어떻게 쓰는지를 분석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잘 일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또 두 번째는 사람의 행동을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행동을 분석한다는 것은 동작이죠. 행동이라 보기보다는 동작.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모션 캡처라는 방법이 있죠. 팔이나 이런데 마커라고 하는 관절 부위에 이렇게 마커를 달고 움직이면은 여러 카메라들이 붙어 있는 공간에서 내가 움직이면 이 마커를 카메라들이 캡처를 해가지고 지금 이 동작이 뭐다라는 거, 관절이 어떤 식으로 꺾여 이렇게 굽혀져 있고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움직이는지를 이 마커를 분석하면서 컴퓨터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고가의 장비들도 있고 우리 학부에도 있어요. 그 말고 요즘에는 또 뎁스 카메라라든가 혹은 그냥 일반 휴대폰 카메라 같은 일반 카메라, 웹캠 같은 걸 가지고 사람들의 관절을 추정해내는 그런 기술들도 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 기술 중에 하나인데 오픈 CV라든지 오픈 포즈 이런 어떤 파이썬 알고리즘 같은 것도 있어요. 그걸 쓰면은 사람들의 자세를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찾아줍니다. 학습에 의해서, 인공지능 학습에 의해서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를 이미지만 보고도, 우리의 외형만 보고도 우리 자세를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자세의 데이터를 가지고 저 사람 지금 자세가 좋지 않으니까 뭐 공장에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계속 찍고 있다가 자세를 이렇게 고쳐야 된다라고 컴퓨터가 가이드를 해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옆에 카메라가 만약에 있다면은 이렇게 거북목처럼 됐을 때 알람을 해줄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아이디어들도 있겠죠. 근골격계라는 게 결국 자세와 동작을 정의하는 거예요. 어떤 자세를 이루느냐, 어떤 식으로 사람이 활동하고 동작하느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 기준이 있겠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자세를 취하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면은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근육을 특정해서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해가지고 데이터 분석이죠. 빅데이터 분석 같은 거죠. 사람들이 좋은 자세가 아닐 경우에는 알람을 준다던가 사람을 더 결국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데 이제 사용되는 인간공학의 하나의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 데이터, 근전도 데이터.